요약 판례 56페이지입니다. 27번 판례. 당사자 쌍방이 취소 사유가 없는데 취소했어. 그러면 법률의 효과가 상실되는 건 아니다. 140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 승계인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142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됐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죠. 그러나 다만 제한 능력자는 행위로 얻은 이득,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되죠. 아까 생활비도 현존이익으로 봤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3번이죠. 이거는 취소권을 포기한다 그랬죠. 143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 즉 취소권 포기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권이 없으니 취소 못하죠. 또 이 항은 추인의 상대방은 취소 상대방과 같다는 겁니다. 144조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는 취소 원인 종료 후, 즉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사기 방법을 벗어난 후에 포기해야 되고, 그러나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종료 전에도 할 수 있죠. 오른쪽에 법정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즉 추인할 수 있는 후에라는 것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니까 취소권 포기한 것으로 보죠.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이경 담양 강의인데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만 하는 거고 장래 채권 양도는 아니라 그랬죠. 강제 집행. 146조입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추산법 10. 그 다음에 문제 아까 14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소구표가 인정되는 걸 고르시오. 일부 취소. 소구표가 소구표죠? 소금 무효입니다. 일부 취소도 가능하죠. 1번이 소구표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죠? 비소구표죠. 장래효라고 그랬습니다. 기한도래 효력.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 소멸하니까 소구표가 없어요. 무효임을 알고 한 법률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니까 비소구표죠. 보전, 가등기에 본등기에 있어요. 그러면 본등기 한 때부터 뭡니까?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15번 무효 취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무효행위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꼭 명시적일 필요 없죠. 그 묵시적으로 추인하는 게 우리가 묵시적으로도 추인 가능합니다. 그렇게 볼까? 아까 무효행위 추인이다. 무효행인데 추인이 가능하다. 그럼 무효행인데 예를 들어서 통정오해 표시다. 무효잖아요. 무효죠. 근데 추인하면 가능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 그러면 추인한다는 얘기겠죠. 묵시적으로. 그런 얘기에. 2번 법정대리 추인은 취소 원인 정렬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한 자는 취소 못하죠. 취소권 포기했으니까.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는 소송상 이행 청구 중에 소송상 이행 청구다.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하지 않고 소유권 말소 소송 제기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소송 제기 속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아까 그 판례는 요약 판례집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약 판례집 58페이지에 판례 30번 보세요.
법률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판례죠. 아직 기출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 판례니까 참조로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지문. 당사자 쌍방에 각각 취소 사유가 없는데 취소했죠? 아까 지문 봤죠? 판례. 그러면 법률의 효과가 상실한 건 아니라 그랬죠? 16번. 무효 취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 못합니다. 일부분이 무효인다.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죠. 비진이 무효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봅니다.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의 종료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틀렸죠?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 행위로 소유력이 있습니다. 17번. 무효 취소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상대적 무효 취소죠. 사기 선의 아니 절대적 취소죠. 무효 취소입니다. 사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한 능력 취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2번이 답이죠. 통정 착오 비진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18번.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것을 있지 인정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해제 소급에서 무효죠. 원상회복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건대리 추인 소급에서 유효죠. 착오 취소 소급에서 무효죠. 그 다음 무효임을 알고 무행위 추인은 비소급이죠. 새로운 법률행위 봅니다. 4번이 답이죠. 제한능력 취소 소급에서 무효가 됩니다. 19번. 무효 취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계약이 불성립했으면 자 무효 전환, 무행위 추인은 적용되지 않겠죠? 1번이 답이고 갑이 갑과 을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로 추인해 전용하기로 했어요. 소급표가 없고 그때부터 유효라 그랬죠. 갑이 을의 강박엔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을이 그 병에게 전매했습니다. 갑은 병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을에게 해야 되죠. 병은 선이라면 보호되고 악이라면 보호 안 되는 사람이에요. 4번. 갑과 을이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하면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가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소급 무효가 됩니다. 이행한 것은 자 반환을 할 필요가 있죠. 갑이 행위 능력자 을과 그러면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갑이죠. 에? 제한 능력자는 갑이죠. 그러면 이때 을은 멀쩡하잖아요. 그래 을을 갑으로 바꿔야죠. 을은 현존이익 반환할 책임이 있죠. 을을 갑으로 바꿔야 됩니다. 20번 법률의 취소 틀린 걸 고르시오. 착오로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형성권이라는 것은 취소해버리면 권리가 무효가 되고 소급에서 무효가 되어 있으니까 형성권입니다. 청구권이 아닙니다. 이번 법률행위 취소되면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권 포기죠. 취소권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 해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됐다.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 법률에 가분적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성적 의사가 인정돼 일부 취소 가능하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걸 고르시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인적 담보를 제공받았어. 그럼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권자가 채무 일부를 이행했어. 그럼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를 받았어.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되잖아. 이행 청구 받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득한 권리 일부를 양도했어. 권리 양도는 취소권자가 양도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2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정 추인이 아닌 걸 고르시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생긴 채무를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했어.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했어.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되죠. 상대방이 양도하면 취소해버리면 되잖아. 2번이 답이죠. 취소권자가 상대방 이행을 청구했거나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거나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을 한 경우나 당한 경우나 다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법률행위 추인. 법률행위 추인. 추인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협의 부권들의 추인, 또 소급에서 유효, 또 두 번째가 무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에 본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취소권 포기한다 그랬죠. 또 하나 판례가 무권한자가 처분행위인데 권한자가 추인하면 소급에서 유효라 그랬죠. 총 4개입니다. 추인 틀린 걸 고르시오. 대리권한은 없는 대리권한을 사칭한 법률행위일지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협의무권대리 추인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처분했습니다. 처분행위는 무효죠. 근데 후에 본인이 추인을 한다면 소급에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유효로 되죠. 유효로 됩니다. 협의무권대리 적용한다 그랬죠. 2번이 답이고 무효행위 추인은 139조는 신분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분행위 추인은 소급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행위, 혼인을 했다, 추인을 했다, 무효인데 추인한 때부터 유효겠지, 그죠? 그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분행위는 당사자 가장 중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 취소됐습니다. 취소됐으니까 무효가 됐죠. 그러면 취소권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취소권이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유효는 할 수 없으나 무행위 추인 요건과 효력을 추인할 수는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임을 알고 해야 하나 법정 추인은 알 필요 없죠. 24번입니다. 추인과 법정 추인에 관한 보기 설명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추인은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입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아니죠. 성년자가 된 이후에 해야 됩니다. 틀렸죠. 추인과 법정 추인은 알고서 해야 된다. 법정 추인은 알 필요 없죠. 틀렸네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무효인 법률행위 요건과 효력으로 추인할 수는 있죠. 맞습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 채권, 아까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장래채권 양도는 양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 취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법률행위 내용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부 유효도 가능합니다.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시나 취소권 존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법정 추인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맞죠? 판례는 아까 처분 권한 없는 자가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죠. 추인하면
협의 무권 대리를 유추 적용해서 소급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판례였죠. 임의대리에서 대리인이 행한 범행에 대해서 취소원이 있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임의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무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죠. 다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무효에서 선의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비진이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 특정인은 본인이 틀렸고 선의 제3자입니다. 선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본인이 아니고 선의 제3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효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법률행위 부관. 부관은 덧붙이는 약속인데 이 조건이 있고요. 기한이 있죠. 조건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반드시 이게 두 개 기억하라 그랬죠. 내가 당신이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제네시스 한 대 사주겠다. 아니면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할 때까지 월 남자친구가 5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거나 아니면 갑과 을이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해요. 소유권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 이 토지에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로 한다. 이런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그럼 이거는 조건은 이처럼 합격, 이게 허가, 이거는 장래 불확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겠다, 준다, 자 이게 무효다. 이게 효력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발생을 의존케 하고 요거 두 개는 소멸을 의존케 해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발생을 의존케 한다면 이게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소멸을 의존케 한다면 이런 것들은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해제 조건. 기한은 이렇게 2018년 9월 1일부터 임대해 주겠다. 집을 임대해 주겠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해 주겠다. 아니면 갑이 사망하면 집을 증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장래 확실하죠? 장래 발생한 것이 확실하죠? 그리고는 발생을 의존케 하고 이건 다 소멸을 의존케 합니다. 그럴 때 자, 여기 발생을 의존케 한다. 이거는 시기, 소멸을 의존케 한다. 종기입니다. 요거는 좀 지워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확실하죠. 이런 것들은 이거를 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언젠가 죽죠. 그래서 불확정기한이라 한다는 거예요. 불확정기한. 예? 그래서 조건기한이죠. 조건기한. 근데 조건에
조건이 아닌 가짜 조건이 있었어요. 가짜 조건, 가장 조건. 첫째, 법에서 요구한 조건, 법정 조건은 가짜 조건입니다. 임으로 붙여야 돼요. 의무 조건이 조건이고 가짜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법에서 요구한 조건. 뭐 법인 설립시에 등기하라 이런 것들. 두 번째가 불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불법 조건은 가짜 조건입니다. 세 번째가 이미 이루어진 조건, 기성 조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 불능 조건이죠. 이거는 다 가짜 조건인데 문제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럼 무효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무효라 그랬죠. 기해무 불정무입니다. 기해무 불정무. 반대는 조건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불능 조건이 이게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죠. 반대는 유효고. 그 다음에 이 조건부 권리, 이 기한부 권리는 똑같이 처분할 수 있고요.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갈 수 있고, 담보로도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분, 상속, 담보, 양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공인중개사 합격이다. 그러면 자기야 나 합격했어. 합격했다는 사실은 와이프가 입증해야 돼요. 근데 와이프가 미리 사달래. 그러면 이거는 합격해준다고, 합격하면 사준다고 그랬잖아 라는 사실, 즉 그게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은 남편이 입증해야 돼요. 남편이 판례죠. 그리고 이 남편이 제네시스 사주기 싫어가지고 이 공인중개사 합격을 방해해가지고 합격을 못했어. 그러면 제네시스 사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어느 때? 합격자 발표일. 그때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성취되려는 추산되는 시점, 추산 시점에서 합격자 발표일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출 판례고. 그 다음에 기한 쪽에서는 이거는 조건은 하면 사준다. 하면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소멸하니까 소급표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약정했다면 그 당사자 의사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없어요. 기한은 소급표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조건 기한에서 경기은행 사건이 하나 있어요. 경기은행 사건. 경기은행 사건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경기은행인데 부천 뭐 소사 구청하고 이런 약정을 했어요. 구청에서 부지를 구입하면 여기다가 도서관을 건립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이 언젠가는 부지를 마련하겠죠.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불확정 기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요 경기은행이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타 은행에 이제 흡수합병 돼버렸어. 그러자 구청이 돈 권리금 내놔라 라고 하니까 법원 입장은 이게 구입, 즉 어떤 불확실한 사실이 있을 때 그 땅을 구입하면 발생이 되죠. 근데 이때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 망해버렸을 때. 그래서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가 도래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확실한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불가능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경기은행 사건.
또 하나는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인데, 이거는 기한이익 상실 제도가 있어요. 상실 제도에서 상실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실 특약을 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다.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채권자는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즉시 변제 청구. 근데 이 특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이 당사자가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로 추정된다는 게 판례다. 이게 기출 판례죠. 그럼 형성권적이라는 것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이 채권자가 청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익 상실되는데 반해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바로 기한이익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은 두 가지 중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조건 기한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또 봅시다. 26번. 조건부 법률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상대방이 동의하면, 여기 조건 기한 보세요. 이 조건도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안 돼요. 단독행위는.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단독행위도 동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 면제한다, 유증을 한다, 이런 때는 상대방이 유리하니까 조건을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채무 면제한테 동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동의하면 더더욱 좋고,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할 수 없고 전부가 무효입니다. 틀렸죠? 당사자가 조건 성취하려고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의사에 의한다. 그거 조문이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자, 아까 제네시스를 취득하는 그 와이프가 조건 성취 증명 체급을 부담한다 그랬죠. 27번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하지 않는 동안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네시스를 사주겠다. 그러면 이 합격해야 사주는 거죠. 합격해야 사달라는 채권이 발생하죠. 이 채권의 시효가 10년이죠. 근데 합격하지 않았어. 그러면 채권이 발생하지 않죠.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 소멸했고,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죠. 처분 상속 담보 제공 다 가능합니다. 기한도 마찬가지고. 4번 조건 성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가 아니고 조건 성취 시부터 발생하죠. 틀렸네요. 합격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있습니다. 소유권 할부매매 생각합니다. 할부매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목적물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28번 조건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도 조건을 붙이는 거 허용됩니다. 맞죠?
니은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한다. 사망하는 건 언젠가 하는 건 확실하죠? 기한으로 가야 돼요. 부동산 주겠다. 정지 조건이 아닙니다. 기한인데 불확정 기한으로 가죠. 해제 조건이 법률의 항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불능 조건이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아니고 기성 조건, 기해무라 그랬죠. 성취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기성 조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가야 됩니다. 기해무죠.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다면 의사에 의하죠. 따라서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 조건 성취로 효력이 생긴다면 뒤에 틀렸어요. 의사에 의합니다. 29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남편이 신의 측에 반해 조건을 성취를 방해했죠. 상대방 주장의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합격자 발표일이죠. 5번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는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합격자 발표일. 30번 법률행위 등에 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무효다? 기해무라 그랬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야 무효입니다. 기해무. 틀렸죠?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떤 해악의 고지가 단순히 각세에 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행위가 아니죠. 그 다음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공시송달 규정에 송달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되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은 매매계약 효력 요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약 판례집을 좀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60페이지 보세요. 조건의의가 있죠.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과의 동그라미입니다. 효과의 발생 속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있죠. 모래시계 22회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죠. 응? 아까 합격할 때가 50만 원 주겠다. 그러면 합격하지 않으면 50만 원 계속 줘야 되잖아요. 판례 1번 아까 부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할부 매매 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판례 3번 판례 4번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 됐을 때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것은 해제조건부 권리라고 그랬죠. 151조입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를 위반한 것인 때는 전부가 무효입니다. 불법 조건이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입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라 기해무라 그랬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불능조건이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자 정지조건이면 무효라 그랬죠. 불정무입니다. 모래시계 28회 기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른 정함이 없으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거기에 공익상 불허, 신분행위 이런 것들, 사익상 불허, 단독행위는 원칙이 안 되죠. 그러나 단독행위로도 가능한 예외,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 채무 면제, 증여 같은 거, 유증 같은 거, 유증, 증여가 아닙니다. 유증. 유증은 뭐예요? 죽으면서 증여하는 거죠. 모래시계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시 조건을 붙이는 거 허용되죠. 21회.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의 조건을 붙일 수 있죠. 28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민법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요약 판례집 10년간 여러분 지금 기출지문 다 기출 풀었죠? 그 기출지문을 요약 판례집에 다 지문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조문하고 기출 나온 거 있죠? 그죠? 그 지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주세요. 네? 이해가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나중에 뭐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내가 출제위원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 뭐 출제위원들이 가문의 영광은 아닐 거 아닙니까? 옛날에 사법시험 출제위원들은 가문의 영광이라 해가지고 그랬는데 돈을 별로 안 주니까 10년간 기출 문제 갖고 와라.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고 그 기출 지문을 한 3개 정도 하고 한 4개 정도까지 하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판례 하나 넣고 조문 하나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가장 중요한 게 기출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집은 제 기출 문제집하고 기출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출이. 왜? 기출을 봐라. 이거 쓸데없는 거 보면 의미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문제를 볼 때 그래서 10문제 갖고 온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출 문제야. 기출 문제니까 이따가 4시간 끝나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고 풀고 여러분들 다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150조입니다.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 조건을 방해했습니다. 상대방의 조건이 성취한 거로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판례 6번입니다.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판례 6번의 두 번째 줄 아까 즉 이러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추산된 시점이죠. 그 다음에 판례 7번은 조건부 권법률행위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150조 2항입니다.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아직 넘기지 말고 위에 조문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 조건 성취했습니다. 상대방은 성취되지 아니한 거로 주장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에 147조죠.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죠. 소급표가 없어요.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에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어버리죠. 사망 잘 보세요. 사망은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의 동그라미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의사에 의한다 그랬죠. 그런데 기한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오른쪽에 먼저 152조를 보세요. 152조는 시기 있는 법률행 기한이 도래한 때로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종기 있는 법률행 기한이 도래한 때로 효력을 잃어버리죠. 사망 규정이 없잖아요. 147조 사망처럼. 그러니까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62페이지에 모래시계 보세요.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판례 9번 정지조건부 법률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와이프가 증명 책임이 있죠. 그러나 판례 10번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효과 저지 사유니까 효과를 발생을 다투려는 남편이 입증하죠. 그 다음에 거기 11번입니다. 해제조건부 아까 해제조건부 권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 복귀하죠. 아까 여기 매매를 하고 소유권 넘겼습니다. 건축기 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로 된다는 해제조건부 붙여서 허가가 안 나오면 바로 감한테 복귀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판례 13번 소유권 유보부 약정 할부 매매의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판 사람의 소유권을 유보합니다.
148조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이 조건 옆에다 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준용 규정이 있으니까 조건이나 기한도 똑같습니다. 생길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하고요. 149조도 조건 대신에 기한도 똑같습니다. 조건, 기한의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죠. 좀 쉬었다 할까요?